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다 콤뷰. 안녕, 나는 선이야. 안녕, 나는 벤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오늘 함께 리뷰할 콘텐츠는 바로 선산이야. 그럼 내가 선산 스토리 요약을 한번 해볼게. 응? 주인공인 윤서하를 연기하는 김현주는 어느 날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돼. 그리고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선산을 자신이 물려받게 되는데, 갑자기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복 동생이라고 밝히는 김형호를 연기하는 류경호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선산을 둘러싸고 불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선산의 큰 줄기야. 오, 요약이 아주 잘 됐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볼까 말까. 베니는 이 작품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나는 이 파란 필터가 씌인 콘텐츠들 있잖아. 무서워. 그래서 겁이 난단 말이야. 곡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류의 컨텐츠를 말하는 거지? 궁금하긴 한데 남들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혼자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 선사는 미스터리물에 관심 있으면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 6화니까 가볍게 물음표 정도 띄우면서 보기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넷플릭스 1위기도 하고 나처럼 잔혹한 거 못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처음 봤을 때 15세 관람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조금 걱정을 놓고 봤는데 괜찮더라고. 맞아. 포스터를 보면서 예상했던 거랑은 달리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파란 필터일 뿐이었어. 맞아. 나도 선사는 킬링타임으로 추천해. 전체적인 이야기가 긴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도 잘 진행되고, 그리고 좋았던 게 배우들이 다들 베테랑이라 그런지 연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잘하더라고. 맞아, 빈틈이 없어. 연기에. 맞아. 전반적으로 몰입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급전개가 되는 감이 있고 무속 신앙과 관련된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었던 게 반전이라면 반전? 맞아, 약간 소품 정도로 나오고 그거를 그렇게 메인으로 잡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거는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베니, 너가 선정한 인물부터 얘기해보자. 나는 김현주 배우를 선정했는데, 이 김현주 배우는 극중에서 윤서하 역을 맡았거든. 극중 갑자기 알게 된 작은아버지의 존재로 선산을 상속받게 된 여자 주인공이야. 1977년생으로 1997년 MBC 내가 사는 이유로 데뷔해서 청춘 스타의 길을 걸었대. 인순이는 예쁘다, 반짝반짝 빛나는, 가족끼리 왜 이래로 3사 연기대상 모두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밑보 김이라는 별명이 있는 배우래. 시청률 43%를 기록한 명장면도 이 김현주 배우의 것이고, 또 악역까지 잘 해내면서 연기 호평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배우래. 점점 입체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어, 극중에서. 처음에는 교수 비위만 맞추는 무료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 남편의 외도를 심부름센터 통해서 막 찾기도 하고, 종국에는 이복 동생마저 그 검은 손에 부탁하는 모습에 생각보다 입체적인 인물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뒤가 구린 사람이었어. 약간 찜찜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선정하게 됐어. 그럼 선이는? 김용호를 연기한 류경수 배우를 선정을 했어. 류경수 배우는 1992년생으로 올해로 33살이고 15살 때부터 배우를 지망했다고 하네. 그렇게 배우를 지망하다가 중앙대학교 연극전공으로 11학번으로 입학을 하고, 그러다가 2007년에 하이라 유준상 박은빈 주연의 SBS 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로 드라마 데뷔를 했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독립영화, 연극, 뮤지컬 위주로 활동하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 2020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전직 조폭이었던 최승건 역할을 맡으면서 인기를 얻었어. 그랬구나. 나는 류경수 배우를 왜 선정했냐면은 사실 너무 아쉬워서 선정을 한번 해봤어. 아쉬워서? 이 류경수 배우가 연기한 김용호라는 캐릭터가 일관되게 미친 연기를 잘 보여줬지만, 말 그대로 미쳐버린 연기를 정말 잘 보여줬지만, 이게 김용호가 그렇게 미쳐버린 설명이 많이 부족한 느낌? 근데 그거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뭐 작품 내적으로는 윤명희한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암시가 있긴 한데, 그 과정 묘사나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 뭐 예를 들면은 작중의 회상 장면을 보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큰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어머니한테 종교적인 세뇌를 당했나, 그게 안 그려졌고. 맞아, 나도 궁금했어. 그리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윤서아를 본인의 누나로 계속 인식을 하는 이유는 뭔지, 그런 암시는 많은데 구체적인 설명은 다 빠져있는? 맞아. 그래서
착한데 모자란 동생 느낌인데?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악역이 아닐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착한데? 약간 왜냐면 계속 처음에는 그 누나가 광란의 그런 누나여서 보는 나도 공포에 시달렸는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누나 이런 거야.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했지. 맞아. 그래서 김용호라는 캐릭터의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을 꼽아보자면 얘기해줘. 류경수 배우가 연기한 김용호라는 캐릭터가 첫 등장하는 장면은 장례식장에서 내가 네 이복 동생이다. 맞아. 그리고 선산에 대한 권리 나도 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첫 등장인데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반까지 계속 악역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결말부에 가서 돌이켜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이복 누나인 윤서하를 진짜 누나라고 생각하고 구해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행동한 거였어. 그리고 또 중간에 닭 피로 부적을 그리잖아. 그것도 알고 보면은 진짜 삼재를 막아주려고 복을 빌어주던 거였고. 맞아. 설명이 부족했지만 착한 친구였다라는 게 보기 좋더라고. 보기 좋았어.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다. 너도 얘기 좀 해줘. 나는 윤서하 역의 그 김현주 배우가 빌딩을 사라고 권유를 받잖아. 그 장면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보는 내가 진짜 그 건물 사려고? 정말 사려고? 저걸 사? 저걸 진짜? 약간 이런 반응을 갖게 되더라고. 그 선산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주변에 온통 이상한 애들만 막 꼬이는데 보는 내가 저절로 그 혀를 차게 되더라고. 다들 막 자기 믿어라 하는데 믿을 인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건물 금매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그 유흥가 건물이잖아. 좋지도 않은. 근데 그걸 보고도 2번이나 더 자의로 방문을 한다는 게 나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 아니 나는 보면서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의 시세를 물어볼 생각은 안 하나? 우리 너무 현실적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복 동생을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계속 몰아가잖아.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유약해지면 저런 데 믿게 되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그랬어.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연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 영호 역의 류경수 배우를 범인으로 계속 몰고 가는 행동들 이런 것도 솔직히 이해는 가.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수상쩍게 그렇게 쫓아오고 문을 막 두드리고 닭피로 내 현관문을 범벅시켜 놓는데 살인범이 아닐지라도 무섭지 않겠어?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자. 시사인 이슈 토크거든. 베니 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스토리에 몰입해서 잘 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게 아무래도 이 연상호 사단의 그 선산이잖아. 그 연상호 감독이 줬던 그 몰입감이 잘 살아났던 것 같아. 그 6화에서 범인이 밝혀지고 가족관계가 밝혀지면서 그게 극적인 결말과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데도 아까 말했듯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긴 해. 왜 영호는 근친이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있어 보이는 그런 화목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선산에 얽힌 가족관계 외에도 두 형사의 과거사 있잖아. 맞아. 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 처음에는 저 이야기가 굳이 필요할까? 이 6화짜리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부 갈수록 이 두 형사의 과거사도 하나의 그 세컨드 스토리로 몰입감 있게 들리더라고.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아들이 저지른 범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핏줄과 연관되어 있잖아. 그래서 메인과 세컨드 모두 그 혈연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완성도는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봤어, 선희는? 나는 사실 선산 보기 전에 이 연상호 감독이라는 이름을 보고 되게 걱정이 많았어. 왜냐면은 이 연상호 감독의 전 영화 작품이 반도거든. 근데 반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화 2시간 중에 한 25분 30분이 신파야. 갑자기 맥락 없이 배우들이 울고 슬퍼하고 그런 장면들이거든. 또 오글거리는 대사도 많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다른 거 보자고 했던 여자친구한테 우겨서 반도 보러 갔다가 헤어질 뻔했단 말이야. 어떡해. 근데 선사는 안 그래서 좋았어. 초반부터 흡입력이 좋아서 1화부터 6화까지 안 쉬고 끝까지 다 볼 수 있었고 또 아까 너가 얘기했던 대로 이 두 가지 서사가 서로 보완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무속신앙이랑 관련된 오컬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작품은 상속, 재산 싸움, 부녀관계, 부자관계 같이 현실적인 주제를
배우들의 현실적인 연기로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쉬운 건 아까도 말했지만 무속 신앙에 대한 암시를 계속해서 뿌려놓고 그에 대한 설명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맞아. 또 무속 말고도 여러 가지 암시를 뿌리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급전개로 이루어지는 감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윤서한테 건물을 비싸게 팔아서 사기치려고 했던 조폭이 김용호를 죽이는 김에 윤서도 죽이려 그러잖아. 그래 갑자기 근데- 돈 받아야 되면서. 내 생각이 그거야. 건물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면 윤서는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긴 했단 말이지. 맞아. 약간 그런 식의 급전개는 좀 아쉬웠어. 맞아, 좀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었지. 음. 그러면 선이가 무속신앙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무속신앙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또 한국은 어떤지 한번 볼까? 무속신앙에 대해 찾아봤는데 이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는 종교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 무당은 보통 신병을 겪고 신의 초월적인 힘을 체득한 사람이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의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대. 또 무당은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이들이 받는 신이 보통 자연신, 장군신, 왕신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들이래. 그러면 한국에서는 무속신앙이 어떻게 됐냐 일단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속신앙이 있었다고 보면 돼. 오, 단군 왕검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천의식을 주관한 무당으로 해석이 되곤 맞네, 하거든. 맞네, 맞네. 맞아. 그리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제천의식은 국가 행사로 계속됐고 이런 무속을 천대했던 조선시대에도 민간사회에서는 계속됐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전통문화 보전의 개념으로 무당과 무속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개념이 오래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네. 베니 너는 무속신앙에 대한 경험이 있어? 사실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이 단명하는 이름이라고. 그 왜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를 쓰잖아. 그지. 그래서 그 한자 뜻이 단명하는 조합이다. 이래서 개명했던 적은 있거든. 근데 그 이름 바꾸기가 싫어서 안에 한자만 바꿨어. 그래서 아마 무속신앙은 아니고 한 미신 정도? 그래서 나는 이 미신 같은 건 솔직히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겁나서 차라리 안 듣겠다 이런 편인데 만약 뭘 들었다 해도 뭐 안 따르면 큰일 나 이것보단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인드로 그래도 하려고 하는 편? 만약에 오늘 행운의 컬러가 보라야. 그러면 보라 립을 발라. 근데 내가 까먹었어. 그럼 뭐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이 정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 그럼 선이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철학관이나 신점도 종종 보시고 부적도 받아오시고 그래. 와 진짜? 그래서 내 지금 지갑에도 부적이 있고. 우와. 그리고 나도 연말이 되면 다음에 사주 정도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아. 오, 사주 본 적 많아? 1년에 몇 번씩은 보는 것 같은데. 오, 신기하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잘 맞아. 그럴까 봐 두려워서 못 봐. 궁금하면 물어보면 내가 자주 가는데 말해줄게. 괜찮다. 그리고 이 무속신앙 다음으로 선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가 근친상간이잖아. 그치, 마지막에서야 드러나는 주제지. 아무래도 이 근친상간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베니가 먼저 얘기 좀 해보자. 그래, 이게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성관계 혹은 이에 준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해. 그러니까 부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관계를 이 근친상간이라고 한대. 대부분의 문화권이 근친상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 과거 우리나라는 동성 동본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는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는 혼인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해. 2000년에 동성혼을 금지한 민법은 폐지됐지만 이 범위가 아버지 쪽 또는 어머니 쪽이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해. 또 입양이나 재혼에 따른 관계에서도 금지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피가 섞인 게 아니더라도 근친상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건 몰랐거든. 그럼 나는 의학적인 영역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 보통 근친상간이 일어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이 많잖아. 근데 그치. 의외로 작품의 김영호처럼 한두 세대 내 근친상간은 의학적으로 크게 위험하진 않대. 반복될수록 위험하구나. 맞아. 이게 대대로 오랫동안 이어지면 유전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대. 실제로 이런 근친혼을 수백 년간 유지했던 가문이 하나 있거든. 유럽에. 맞아. 유럽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백 년 동안 근친혼을 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신경쇠약이나 음식을 못 씹고 발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걱턱이 심하거나
뭐 불임이나 이런 문제가 심했고 실제로 그런 근친혼으로 인한 병 때문에 가문이 사라지기도 했어. 맞아. 그 합스부르크 왕가 초상화를 어. 보면은 진짜 주걱턱이잖아. 맞아. 턱으로 땅도 팔 수 있겠더라고. 뭐라고? 그리고 또 사촌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나라가 일례로 파키스탄이 있는데 파키스탄도 유달리 소두증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오, 좀 오래 이어지면 위험하긴 하다. 그치. 문제가 있다. 그럼 베니 너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예전에 동성동본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현행의 8촌까지는 적절한 것 같아. 왜냐면 같은 이씨라고 해서 못하게 한다 하면은 저 사람이 경주이신지 전주이신지 어떻게 알아? 맞아. 무슨 파인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래서 현행의 8촌까지는 적절한 것 같고 또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농담으로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맞아. 근데 진짜 가족끼리인데 가족끼리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가족으로서의 사랑인데 맞아.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선이는? 나도 마찬가지야. 가족끼리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을 품는다는 게 몰라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치? 나도 참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데 가족으로서의 애정이랑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은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럼.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일어났던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런 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럼. 그럼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보자. 오컬트 스릴러극의 매력을 잘 보여준 장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 베니부터. 알았어. 나는 이 심부름 센터를 하는 강홍식 사장의 역할을 맡은 배우 현봉식 님이 경호의 집을 뒤지면서 물건을 찾는 장면. 그 장면을 이게 좀 스릴러다 느끼면서 봤는데 그 어둑한 밤에 남의 집을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구조도 범상치 않아. 그런 집을 하나하나 열어볼 때 뭐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긴장하게 되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극한 직업 심부름센터 사장. 아 진짜로? 야, 돈 벌려면은 저렇게 밤에 무서운 데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너무 현실적이야. 나는 근데 거기서는 중간중간 무당 소품이 보이잖아. 그럴 맞아. 때마다 더 긴장하고 맞아. 담요를 끌어올리면서 언제든 눈을 가릴 준비를 하고 봤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스릴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해. 선이는? 나는 작품 후반부에 최성준이 윤명희의 동네 주민의 증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사건의 진짜 범인인 윤명희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이 스릴러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줬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 그치. 좀 기괴하고 무섭고. 맞아. 화면으로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리테이크 되면서 윤명희의 얼굴이 점점 드러나잖아. 맞아. 1화에 지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라는 식의 전개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에서 카이저 소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때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가? 맞아. 유주얼 서스펙트 띵작이니까 너도 나중에 한번 보고. 알았어. 자, 그럼 지금까지 선산 리뷰를 한번 해봤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우리는 찾아올게. 그럼 콤바!